안녕하세요. 요즘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자기 애성 인격장애.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자기애성, 성격, 자기 중심적, 자기에 대한 과대 자기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자기에 대한 변명이라든지 자기 생각, 모든 문제를 또 남 탓을 하길 좋아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개념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대화라는 것은 상호 이제 소통 능력인데,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조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과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오히려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의 어떤 마음이 전부인 사람들이고, 자기 감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타인의 이제 감정이라든지 타인의 마음이라든지 타인의 공감을 얻지를 못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만족시킬 수 없겠죠. 상대를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그런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자기 감정 조절도 어려워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이제 밖으로 표출해서 상대방을 이제 흔들어 놓거나 괴롭히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 굉장히 힘들고, 더구나 이제 그 사람을 멀리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피폐해지고 손실을 이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나르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거나 접촉을 피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삶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화를 분출하거나 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를 분출하고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그런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이제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해서 그게 이제 버려두는 시간이죠. 버려두기. 그러니까 러브 바밍, 버려두기, 이런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상대를 잡는 후보링, 이런 단계가 있는데, 버려두는 단계에서는 이제 시간이 무한정으로 이제 흘러가죠. 며칠이든지 자기 마음이 조금 이제 헤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상대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그 시간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이렇게 엮이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런 것이 주기적인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멀리하거나 좀 끊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제 감정은 다 있죠.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또 이제 마음도 적절한 이제 이건 문제가 이제 확실할 때 그걸 이제 표현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직시했을 때만 그 마음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화를 내거나 맥락에서 어긋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통제를 하고, 경제적인 통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락펴락하고, 사소한 거를 크게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큰 문제를 확대하고,
또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지를 못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직시하는 눈도 없거니와 문제를 계속 이제 양산해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어떤 것도 제대로 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주변에 옆에 사람들은 그런 패턴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대충 알 수 있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제 굉장한 어떤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지만 또 뭔가 하나 기분이 작은 것에 틀어지게 되면 상대를 이제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제 버려두고 또 다시 와서 이제 붙잡는 후보린 단계를 거치고 그렇게 이제 삶의 모든 가치관에 혼선을 주면서 상대방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손상을 줘서 그런 사람들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은 관계로 이제 형성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건강하고 정직하게 이제 만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이제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만났을 때 이제 사람을 좀 희망적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피폐하게 하고 상대를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상대에게 주어야 할 어떤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지지라든지 어떤 격려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렇게 협력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또 상대가 정말 이제 풍요롭고 이제 행복해하는 그런 것을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로움에 빠지게끔 자꾸 그런 것으로 몰아넣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통찰을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본인이 이제 괴롭힌다는 생각도 못하고 상대방과 자신의 경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을 마구 넘나들게 되고 그런 어떤 타인의 경계를 침범